네, 온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 다들 후기 보시죠? 리뷰라고도 하고. 아무리 업체에서도 물품 설명을 잘 해놔도 일단 그 후기 평점 이런 거 많이 보고 저희가 물건 선택하고 또 음식도 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고 보셨던 그 후기가 거짓으로 쓰인 후기가일 수도 있다라고 하죠. 이를테면 쿠팡 최상위 구매평 5개 중 4개는 조작된 것이다 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자, 이를 취재한 한겨레 옥기원 기자를 모셨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겨레 경제산업부 옥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그 마스크가 영화 배우 같으세요. 어디서 본 듯한 영화관에서 본 듯한. 그 외모 평가 안 하시는 분인데 우리 기자님 그만큼 멋지시단 말이에요. 자, 일단은 그 온라인 판매 리뷰 조작 산업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는데 실제로 취재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겁니까, 기자님? 진중권 선생님께서도 플랫폼 자주 이용하시나요? 저 이거 읽고 믿어요, 저. 리뷰 보고. 그죠? 그렇죠. 항상 사기 전에 이거 읽어보거든요. 네. 너댓 개. 맞아요. 저도 앞에. 코로나 이후에 사실상 이제 대면 접촉이 불가능해지다 보니까 플랫폼이 없이 살 수 없는 거의 대부분 플랫폼, 저도 플랫폼 노예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보통 그 플랫폼 상에서 칭찬 일색의 댓글이 달리면 뭐 소문처럼 그냥 건말처럼 너 알바냐? 리뷰 알바냐?라는 이야기들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소문처럼 믿고 있었는데 예. 최근에 자영업자들 이야기들을 좀 듣고 실제로 이런 리뷰들을 대량으로 기업형으로 작성해주는 리뷰 업체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 취재를 시작했고, 마침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도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거의 보좌관들과 이제 상인을 가정해서 상담도 받아보고 하면서 이 플랫폼 취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님이 이제 자영업자인 것처럼 해서 리뷰 업체에게 상담 의뢰를 요청하셨던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어떤 상품을 파신다고 하고. 저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오메가3라든지 이제 그거 건강식품이요. 예, 건강식품을 가장해서 이제 접근을 해봤는데 예. 만약에 제가 이렇게 오메가3를 팔고 싶다라고 업체에게 의뢰를 하면 예. 그 업체는 그 저희 사이트, 그러니까 제가 막 쿠팡에서 홈페이지. 판매하고 싶다고 하면 예. 쿠팡 페이지를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쿠팡 페이지를 보내주면 그럼 플랫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저기 쿠팡도 다 가능하고 네이버도 가능하고 사실상 수요가 많이 몰리는 소비가 많이 몰리는 플랫폼들은 다 작업이 가능하고 이제 그렇게 의뢰를 하면 거기서 이제 쿠팡에서 제가 오메가3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 오메가3를 검색했을 때 제 상품이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 거기에 댓글은 몇 개가 달려 있느냐, 이거 그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페이지가 10페이지가 넘어간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댓글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하나 쌓아가는 작업들도 많이 걸려서 그 순위를 바탕으로 견적을 뽑아주고 이제 그 견적을 바탕으로 보통 너무 이제 많은 리뷰가 한 번에 많이 몰리다 보면 예. 소비자도 의심을 할 수 있고 의심하죠. 그 플랫폼에서도 너무 많은 댓글이 달리면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시간을 두고 차곡차곡 작업을 진솔하게. 진행해서 예. 15일에서 30일 정도면 차곡차곡이 한 달밖에 안 걸려요? 예. 하루에 뭐 50개를 달 수도 있고 100개를 달 수도 있고 그것들은 이제 네. 정해놓고 질문이요. 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 야갔잖아요. 그래서 딱 보고 그걸 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르신 작업이야.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는 작업이야. 라고 하고 그런 거 있잖아. 또 누가 봐도 뻔히 작업인 거. 이걸 하면서 진솔한 것만을 골라본다라고 저는 믿는데 그것도 작업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상 제가 만약에 쿠팡에 들어가서 오메가3를 검색했다는 거는 제가 살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선택지에서 가장 리뷰가 많은 상품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굳이 의심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제 목적성에 의해서 사게 되는 사실은 거죠. 거의 리뷰 평도 평이지만 그냥 리뷰 개수가 많은 것이 안전하다 생각하고 접근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럴 수밖에 없고 사실상 소비자가 단 댓글이라고 믿기 때문에 리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요. 소비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판매 랭킹 100위권 바뀐 오메가3를 그 탑 10으로 만드는데 보름이 채 걸리지 않았다면서요. 보름 정도가 걸린 걸로 그 이제 상담에서는 설명을 하고 예. 아무리 늦어도 뭐 한 달 정도면 한 달이면 1페이지로 된다. 만들 수 있다. 근데 어. 결국은 돈이 그게 문제겠죠. 얼마 정도 듭니까? 그럼 견적이. 보통 댓글 한 개당 댓글 한 개당. 이제 3,000원에서 5,000원 내에 비용이 들어가고 아니 그러면 전체적으로 12 안에 딱 들기까지는 전체적 비용. 그 프로젝트 비용이 얼마나 드냐?
근데 이제 그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소비가 많은 상품이다 보니까 예. 그만큼 댓글들도 경쟁 상품에 비해서 더 많이 달아야 될 거고 예. 그러면 그 댓글 객수들에 따라서 가격들은 크게 늘어날 거고 많은 하니까 견적 상품에 따라 가격들이 상이하고 아. 제가 만약에 아예 검색이 없는 뭐 칼과 같은 뭐 음. 주방용품과 같은 상품이라고 했을 때는 네. 댓글 500개 정도 기준으로 해서 작업 이 15일간 작업하면 상품 1페이지에 올릴 수 있다라는 아니 설명을 듣고 금액이 있습니다. 얼마냐고 물었어.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에 3,000원이니까 150에서 500개. 250 정도. 아, 곱하면 돼 그냥. 예, 그쵸.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제 거기에 단순히 리뷰 작업만으로 검색 순위를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이제 그 상품 페이지 검색량 그러니까 뭐 오메가3라고 하면 CBS 오메가3라고 하면 CBS 오메가3를 CBS 한판 승부, 그쵸. 박정희 한판 승부 검색. 예. 검색을 해야지 사실상 그게 인기가 있는 상품이다라고 그 알고리즘이 인식해서 아. 순위를 높이기 때문에 댓글 작업뿐만 아니라 트래픽 작업도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해줘야지 그게 이제 상품 순위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실제로 비용을 지불하고 해보셨나요? 아니면 상담만 받으셨나요? 저는 사실상 제 상품이 없기 때문에 상담을 받았고 자영업자들의 페이지들을 이제 빌려서 이런 상담을 받아서 받은 결과입니다. 이런 업체가 많아요? 리뷰 상담해주는 업체가? 그것도 궁금한데 어디서 찾으셨어요? 리뷰 업체를? 저 아마 저희 소비자들은 잘 모르고 계셨고 저도 다 모르고 있었는데 예. 아마 그 플랫폼에서 영업을 그 판매를 해보셨다는 자영업자들이나 판매자들은 사실상 너무 당연한 다 알고 있었던 내용 이런 업체들에게 작업을 안 하면 그냥 페이지를 뷰를 노출이 되기 어렵다라는 것들을 너무 다 알고 있었던 내용. 판매자에게 뭐 쪽지나 그런 거 보낼 수 있는 기능을 통해서 어떤 업체니까 뭐 얼마 안에 뭐 탑10에 들게 해주겠다 이런 문자도 오겠네요. 그렇죠. 문자도 오고 쪽지나, 보통 이런 그 크몽이라든지 예. 숨고라든지 이런 재능 거래 플랫폼에서도 그런 업체들이 이제 자기들 리뷰 이제 대행을 해주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올려놓기도 하고 아하. 그리고 또 아예 리뷰 대행이라고요? 그냥 예, 예. 뭐 상품을 잘 파악해주겠다도 아니고. 그렇죠. 리뷰 대행, 영수증 뭐 대행이라고 쓰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렇게 플랫폼에서 이런 장사를 많이 해보신 판매자분들께 여쭤보면 자기들이 잘 아는 기업들을 하나씩 추천해 주십니다. 아. 야 이거 정치권에서 큰일 나잖아요. 뭐 감옥도 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드루킹 이게 합법이에요? 차이가 뭐예요 이게? 드루킹. 사실상 아니 드루킹이 잠깐만 껴두면 드루킹이 했던 일이 이 블로그랑 리뷰 업체들이 썼던 트래픽 기술을 정치권으로 가져온 거에서 하나도 새로운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안과 성형외과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리뷰를 조작하고 하는 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저희는 한판 쓰면 조작을 한 번도 안 해갖고 지금도 계속 겸손한 상태로 머물러 좀 해야 있는데 되는 거 네,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업체를 좀 찾아보죠.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어가지고요. 예, 연결 안 하겠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그럼 이게 불법 리뷰 마케팅이 또 업체들은 아니라고 말한다면서요? 불법이 아니에요? 명백한 불법으로 보이고요. 아마 그 유명 유튜버들이 예. 그건 자기가 광고를 받았는데 광고 표시를 하지 않고 해서 뒷광고 논란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PPL. 예. 그러니까 이게 대가성의 광고를 받고도 표기를 안 하면 이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예. 만약에 그런 불법들 허위 과장해서 작성된 리뷰를 보고 제가 그 상품을 사서 피해를 봤다고 하면 소비자 예. 입장에서는 넓은 의미의 사기죄도 적용이 가능한 엄연한 불법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영역이죠. 사기죠. 사기. 여태까지 이걸로 뭐 처벌받은 사람이 있나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례를 찾아보진 않았는데 예. 이런 부분들은 암묵적으로 그냥 소비자의 책임으로 넘겨버리는 좀 분위기로. 자 이게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는 이 소위 말하는 좀 전에 말씀 매크로 기술을 이용해서 댓글을 달고 조회수를 높이는 기술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척하면서 허용해요. 허용하는 것 같아요. 허용하는 것 같다 그래야지. 허용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거 자체가 트래픽을 늘려주고 댓글을 더 많이 달아서 광고주들로 하여금 네이버에서 댓글을 많이 달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니까. 그런데 쿠팡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정도 규모로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쿠팡 본사에서도 당연히 이런 기능이 모니터링 되고 어떤 아이디들이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다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사실상 그런 그 이커머스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린다고 해서 손해보는 그쵸.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트래픽이 늘어나게 되고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리뷰가 많이 달리면 그 상품을 구매 안 하려다가도 구매하게 되고 예. 그리고 또 그 리뷰어들이 직접 그 상품들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또 소비까지 이루어지면 수수료 수익도 늘어나기 때문에 예. 굳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억제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상황. 자기들 울타리 안에 들어온 거니까 일단. 아니 제가 읽고 있는 리뷰 중에서 진짜 소비자가 붙인 리뷰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0개 리뷰를 읽었다. 분간할 수 있는 그러면은- 방법이 있다면. 이게 뭐 특정 상품이 뭐 100개 리뷰가 달렸다. 이게 예. 몇 개 리뷰다라고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대충. 만약에 이 그 상품 100개 평을 이 상품을 리뷰 조작 작업을 한 상품이라고 했을 때 예. 아마 진중권 씨가 보시는 상품평의 90% 이상은 다 리뷰 조작 댓글이 아닌가. 왜냐면 이게 보통 리뷰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통 추천합니다. 가격 대비 저는 괜찮습니다. 열받았을 때만 네, 쓰거든요. 굉장히 맞죠. 열받았을 때 욕만 진짜다 그러면 열받았을 때. 욕만 진짜입니까 리뷰 근데 중에? 그런 댓글들 예. 짧게 리뷰들을 다는데 예. 그 작업 댓글들은 굉장히 키워드도 많이 넣고 사진도 막 10장, 6장씩 넣고. 야, 10장 좀 사실- 정성이 좀 들어가면 요건 좀 냄새가 난다 이렇게 생각해. 그렇죠. 난 먹고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는 리뷰를 꼭 써주는 편인데. 일단 건강한 리뷰어도 있습니다. 이런 예. 리뷰어들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노출이 되는 거고 예. 이게 뭐 악플보다도 더 이제 정성스럽게 그런 작업을 하면 알고리즘이 그 악플들을 뚫거든요. 그러면 맨 위에 보통 댓글 한 20개 본다고 하면 20개 보고 산다고 하면 대부분 그 작업 댓글들은 상위 알고리즘에 노출이 돼서 그것들을 보고 구매하게 되는 또 뭐 도움이 되었어 이런 것도 체크하면 또 계속 올라가고. 예, 그 그쵸. 리뷰가. 아까 잠깐 예. 말씀하시고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영수증 리뷰 같은 경우는 업체,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랑 홍보업체랑 계약을 하고 물건을 사는 것처럼까지 해서 거기서 발생한 수수료를 심지어 쿠팡에 내면서까지 댓글 조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셨던 거죠? 영수증 아까 아시겠지만 저희가 길 가다가 이제 내비게이션 가다가 출출할 때 이제 내비게이션 선생님 맛집 같은 거 검색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대부분 그런 그 지도나 지도맵이나 내비게이션 상의 음식점 평들도 리뷰 조작이 아주 거기까지? 만연하게 이루어지는 분야였습니다. 믿을 곳이 없군요, 그냥. 그러니까 예. 저도 그래서 저희가 후속 취재로 예. 이제 그 플랫폼 다음으로 이제 내비게이션 영수증 조작을 취재해봤는데 예. 거기 이제 의뢰를 하면 대부분 업체들이 영수증 조작들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영수증 조작도 가능하다. 예 저에게 이제 그 영수증 조작이라는 것은 산 사람만 할 수 있는 리뷰를 조작할 수 있다는 가서 얘기인 거죠? 먹고 영수증을 얻는 거예요? 아니면 영수증 자체를 조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 뭐 가게를 운영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하면 한판 승부 식당에 예, 한판 있어 식품 있어요. 식당이라고 하면 예. 이제 제가 영수증 이제 손님들이 버린 영수증을 모아놨다가 그렇지. 다 안 받지 영수증 우리가. 영수증을 모아놨다가 그거를 이제 업체 쪽에 주면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 인증이 어떻게 할까? 되는구나. 벌어주세요 하면 그분들이 이제 그 업체에 넘기는 영수증이 되는구나. 맞아요. 그렇게 영수증이 또 다양한 의미로 활용되고 있어요. 다양한 의미로. 그까지 영수증을 재발행하면 뭐 몇 개라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게 장사해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리뷰를 읽을 때 악플만 읽어. 왜냐면 그 다음에 이제 붉는 것도 왜냐하면은 특히 알리바바 속아 사는 경우가 많거든. 그럼 나는 사회적 책임감이 있어서 여러분 이거 절대 사지 마십시오. 그 중국 관련 네. 애플리케이션. 예. 근데 만약에 제가 업체라면 예. 그런 악플들도 알고리즘으로 다 악플 덮어버리는 아닌데 이건 진짜 정확한 건데. 그 악플도 알고리즘 덮어버릴 수 덮을 있다. 수 있죠. 예. 예, 사진을 더 많이 달거나 아니면 그런 내용들을 조작된 하면서. 리뷰 분간할 때 그 사진 구도로도 볼 수 있다. 사진 구도를 어떻게 봅니까? 사진 구도로는 이게 업체들이 이제 기업들이 이제 리뷰를 부탁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찍어달라는 매뉴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그래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정형화된 동서남북의 사진들을 찍어 보내고 개수도 5개, 6개로 딱 정해져 있고 그 딱 보면 아마 그럼 올라가서 이제 기자님은 구분하세요? 딱 패턴이 보이겠네. 조금 됐어요? 이제? 사실 뭐 의심은 하지만 이걸 입증을 하여튼 제 얘기는 본인 물건 구입하실 때는 레퍼런스를 삼을 만큼 구분은 되시겠네요, 이제. 저도 확실히 이걸 알고 보다 보니까 이거는 작업이다라는 판단이 어느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맛집인데 알고 봤는데 맛없으면 이제 어이없네. 작업이네. 그래요. 이제 크몽 아까 말씀하셨는데 크몽은 어떤 재능 거래 사이트. 거기서도 이제 어떤 자신의 재능이 뛰어나다는 걸 광고하기 위해서 그런 또 조작을 하는가 보네요. 상품과 달리 또. 그렇죠. 여기가 이제 그 전문가들을 일반 도움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연결해주는 재능거래 플랫폼으로 이제 광고도 많이 보셨을 텐데. 사진이 없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거기에 후기로 짱이다. 어, 진중권 짱이다. 김성희 짱이다. 이제 그 업체를 통해서 이런 그 리뷰 업체들과 이제 제가 판매자들이 연결되는 시장들이 암 시장들이 또 다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크몽은 선수를 구하는 곳이죠.
그쵸. 조작 업체를 제가 뭐 리뷰 조작하는 업체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광고를 해놓으면 이제 그럼 이제 거꾸로 말하면 기자님 신고. 무슨 키워드로 크몽에 가서 찾으신 거예요? 제 크목에 가서 영수증, 리뷰 그런 단어들로 분산해서 검색을 하다 보면 그런 업체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5,000개 정도 업체들이 검색이 됐고 제가 아까 얘기해드렸던 트래픽 같은 이제 불법 행위, 영수증 조작 같이 뭐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의 소지들이 발생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노출시킨 업체들이 500곳 이상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크몽이 지금 관련돼서는 그런 키워드들을 정지시키거나 그런 업체들을 축출하거나 이런 작업을 하는 것으로 하지는 혹시 취재를 해보셨나요? 지금 현재도 그 업체들이 영업을 하고 있고 크목 쪽에서는 사실상 이제 개인과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업체와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저희는 플랫폼의 본인들은 특성상 플랫폼이다. 플랫폼의 쿠팡도 특성상 크몽도 플랫폼이다. 예. 와서 그냥 오고 가시는 분들 사이에 있는 거래의 문제다. 이렇게 입장이겠네요. 야, 그걸 하냐? 아니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 이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크몽이란 사이트에서 폭력을 의뢰하는 행위를 예를 들면 한다든지 그래서 누구는 때려드립니다. 이런 키워드가 들어있는 건 이건 제재할 것 같거든요. 사실상 그런 불법도 사후에 이제 제재지 사전에 이제 그 사람이 그런 부분들을 노출시키지 않고 검색해서 연결이 됐다고 하면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대상 좀 미비한 것 김성회. 같습니다. 네, 진중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제 기자님 취재하시면서 이제 어떤 정책적 대안, 뭐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무리합니다. 아무래도 플랫폼이라는 게 새로운 사업의 영역이다 보니까 현행법상으로 규제를 하거나 제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많이 없어서 예. 최근에 시민단체,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시민단체들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들을 많이 논의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플랫폼의 이런 무책임한 행위들을 좀 제재할 수 있는 장치라든지 그런 법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그 불법 리뷰와 관련해서 그 불법 촬영물 같은 것들이 이제 온라인상에 이제 유통이 됐을 때 예. 이제 그 플랫폼들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법들처럼 이제 그 플랫폼의 이 법적 책임들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옥기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